광주 전남 지역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또다시 사상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확진자만 2만 명에 육박한 가운데 새로운 방역 정책 시행으로 동네 병의원마다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20대 대선이 끝난 이후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각 당이 내세우고 있는 정치 개혁과 공천 혁신에 따라 지방선거 구도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이 조만간 후보자 검증위원회를 가동하는가 하면 국민의힘도 대선 지지율을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인사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여수 박람회장 사후 활용 주체를 두고 지역 내 의견이 다시 갈리고 있습니다. 항만공사 주도의 공공개발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 시민 공론화를 통한 여수시 개발 의견을 들고 나와 논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와 전남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2만 명에 육박하는 등 확산세가 심각합니다. 정부가 동네 병의원의 신속 항원 검사 양성도 확진으로 인정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코로나19 정책을 시행하면서 병의원은 첫날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양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의 한 병원. 코로나19 검사 등 진료를 받으려는 사람들로 꽉 찼습니다. 이제 동네 병의원에서 받은 신속 항원 검사 결과도 PCR 검사와 동등한 판정으로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하면 더 정확히 이제 전문의들이 해주시잖아요, 직접 이렇게. 그러니까 결과가 더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신속 항원 검사는 95%가량의 정확도로 광주 전남의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과 호흡기 전담 클리닉 등 600여 곳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 전남의 일일 코로나19 확진자는 2만여 명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 요양병원을 비롯한 각종 의료기관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고 의료진들의 확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코로나19 경증 확진자도 일반 병원 병실에서 진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들의 코로나19 경증 환자 기피 현상에다 의료진들의 피로 누적 등 때문에 방역당국의 고민은 커지고 있습니다. 방호복이라든지 아니면 장비는 충분히 지원할 거거든요. 일반 환자 진료 끝나고 확진자를 진료한다든지 또 병실 간격을 좀 넓힌다든지 이런 조치를 하도록. 한편 소아 확진자도 늘고 있어 오는 31일부터 5살에서 11살 소아 백신 접종도 시작됩니다. 방역당국은 소아병상 확보를 위해 본격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대선이 끝나면서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한 후보 검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지역 내 출마 예정자들도 조만간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지방선거를 70여일 앞두고 민주당 소속 입후보 예정자들에 대한 검증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후보자 검증위원회를 가동하고 오는 19일까지 1차와 2차로 나눠 서류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용되는 기준은 강력범죄와 음주운전, 성폭력과 아동학대 등 7개.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일단 예비 후보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할 민주당 소속 인사들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비록 대선에서 패배하긴 했지만 전남 유권자들이 이재명 후보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여준 만큼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공천이 곧 당선이란 공식은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반영하듯 자천 타천으로 거론되는 출마자가 10명이 넘었던 여수시장 선거의 경우 최근에는 이용주 전 의원까지 출마 의사를 밝히며 경쟁에 가세했습니다. 순천시장 선거에서는 노광규 전 시장과 김광진 전 국회의원의 출마 여부가 여전히 변수입니다. 대선 기간 서울에 머물며 이재명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섰던 노 전 시장은 대선이 끝난 만큼 이번 주부터 주변의 의견을 심도 있게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김 전 의원은 당과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두고 막판 고심 중이라며 조만간 출마 여부를 확정짓겠다는 입장. 이런 가운데 정연복 시장의 불출마로 무주 공산이 된 광양은 도내에서 가장 많은 4명의 무소속 후보가 벌써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치고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선에서 승리를 거머쥔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에서도 선전을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전남 지역에서 얻은 11%의 득표율이 선출직을 기대할 만큼은 아니라는 게 내외부의 평가입니다. 국민의힘 전남도당은 대선 지지율이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경우 광역, 기초의회 비례대표는 무리 없이 배출할 수 있다며 경쟁력 있는 인사를 확보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강화수 전 청와대 행정관이 여수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강 전 행정관은 오늘 여수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수가 막대한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음에도 비싼 집값과 높은 물가, 열악한 교육 여건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갖춘 인물이 절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엑스포장 사후 활용과 대학병원 유치, 관광지 난개발 등을 시급한 현안으로 지목하며 매주 공약 발표를 통해 여수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이제 2달 반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직까지 선거 지형이나 공천 룰 등이 정해지지가 않았다는 건데요. 각 당이 선거 기간 내내 정치개혁, 공천혁신을 내세웠던 만큼 얼마나 지켜질지가 주목됩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20대 대선의 가장 큰 특징은 세대별 성별 갈라치기가 역대 어느 대선보다 심했다는 겁니다. 세대 포이론과 이대남과 이대녀의 대결 등 각 당은 핵심 지지 세력의 표를 얻기 위해 앞다퉈 경쟁 구도를 가속화시켰습니다. 세대 문제라든지 젠더 갈등 문제들을 호명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우리 사회의 저성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당분간 주요한 균열 라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는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가 대선이 끝난 뒤 80여일 만에 치러지는 만큼 이 같은 논란과 함께 지역구도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인 광역기초의원의 경우 아직 선거구조차 어떻게 그려질지 윤곽이 잡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선거구 백정이 대선 이후로 미뤄졌기 때문인데 특히 기초의원의 경우 3인 이상 중대 선거구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이번 주부터 논의를 본격화한다고 하지만 시간에 쫓겨 현실화까지는 거리가 멉니다. 모든 선거를 3인 선거구제대로 하고 그리고 그 각각의 선거구에서 특정 정당이 2인 이상 후보를 내지 않도록 함으로써 정치적 다양성을 일부러 확보하고자 하는. 특히 광주 전남의 경우 차기 정부에서 야당 지역으로 변했고 민주당이 85%의 지지율로 견고한 텃밭 민심을 확인한 상황. 지방의회를 점령하고 있는 민주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선거구 백정 때나 공천 때 쇄신의 모습을 보여줄지 아직은 안개 속입니다. 국민의힘 역시 호남 전역에서 2자릿수 지지율로 교두보를 마련했다고는 하지만 지방선거에서 의미 있는 성적을 거두기에는 여전히 힘이 딸리는 분위기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시한은 오는 18일. 유권자들은 각 당이 정치개혁, 공천혁신을 화두로 내세운 20대 대선을 뚜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농번기를 대비해 투입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지난해보다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올해 전남 지역에 배정된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지난해보다 3.6배 증가한 1,23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라남도에서 가장 많은 근로자가 배정된 시군은 459명이 배정된 완도군이며 동부권에는 고흥 47명, 광양 31명이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오늘 전남 동부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내렸는데요.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내일 전남 동부 지역은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5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여수 6에서 14도, 순천 6에서 19도, 광양 5에서 18도, 고흥 4에서 17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광주는 4에서 20도, 목포는 5에서 13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남해서부 해상은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평년 기온을 웃도는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수요일에는 낮 기온이 20도로 껑충 올랐다가 다시 평년 기온을 살짝 웃도는 수준으로 내림세를 보이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비 소식 있습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여수 박람회장 사후 활용 문제가 지역사회에서 다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10년 만에 나온 항만공사 주도의 공공개발에 대한 광양 지역의 반발이 수그러드나 싶더니 이번엔 지역 내에서 시민 공론화 요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박람회장 사후 활용 방안에 대한 시민 공론화 요구가 제기됐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항만공사 주도의 공공개발은 의견 수렴 과정 없이 특정 정치권이 주도해온 것이라며 일방적인 입법 추진을 중단하고 시민 의견을 물어 결정하자는 주장입니다. 무궁무진한 잠재력의 박람회장을 항만공사에 넘길 것이 아니라 여수시가 직접 개발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동안 제기되어온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항만공사가 맞는 조건이라면 여수시가 해도 충분하다며 시민 공론화 과정과는 별도로 박람회법과 항만공사법 개정안은 일정대로 추진해 안전장치로 활용해도 좋다는 의견입니다. 지금 진행해왔던 방향으로 가자라고 하면 훨씬 더 힘이 실릴 것이고 이게 여수시에서 안 짜라고 하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방법을 모색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 같은 시민 공론화 요구가 뜬금없다며 그동안 뜻을 같이 해온 여수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최근 여수선언 실천위원회를 중심으로 박람회장 공공개발 촉진 시민연대를 결성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항만공사 주도의 공공개발인데 광양 지역의 반대 정서도 전남도가 나서면서 어느 정도 수그러들었다며 이달 안에 국회 법사위 문턱에 걸려있는 개정안 처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론화 요구를 하기보다는 앞으로 공공개발 과정에서 콘텐츠 유치 전략에 의견을 보태라는 입장입니다. 우리 시민단체뿐만이 아니고 여수시, 전라남도, 해수부, 기재부까지 우리가 이렇게 한 마음을 모아서 얻은 결론이 공공개발이었는데 그중에서 여수광양 항만공사가 해야 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지난 10년간의 노력과 고심이 담겼다는 측과 새로운 10년을 주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측의 의견 대립이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여수 갑을 선거구 2명의 국회의원들이 이처럼 갈라진 양쪽의 의견을 각각 대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회의 극적인 봉합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해양경찰교육원이 기초체력단련장을 포함한 시설 일부를 산책로로 조성해 여수 시민들에게 제공합니다. 해양경찰교육원은 오는 28일부터 산책로를 개방한다며 매주 월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트레킹 코스를 9홀 규모의 민간 골프장 시설과 비슷한 규모로 조성했다며 이용객들이 잔디를 마음대로 밟고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수시가 관내 고등학생들의 성공적인 진학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학생부 종합전형 전략 특강을 개최합니다. 여수시는 오는 26일 여수시 행복교육지원센터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표 강사 3명을 초빙해 개편된 대입 전형에 맞춘 학생부 종합전형 전략을 주제로 대학 입시 특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특강은 고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년별로 20명씩 선착순 참가자를 모집하며 희망자는 오늘부터 21일까지 여수시 행복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